네, 강프로입니다. 자, 우리 기술 보겠습니다. 오늘 1.7% 빠졌는데 오늘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도 코스닥 같은 경우에 0.17% 하락해서 마감이 됐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0.69% 하락해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것만 보면 시장에 별일이 안 일어난 것 같죠. 그리고 시장에 별일이 안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기술은 1.7% 하락한 것처럼 보일 겁니다. 뭐 좀 안 좋은 거 아닌가? 이것만 보면 그런데 시장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안 좋았습니다. 업종 차트부터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내용 보시면 코스피가 하락했었던 부분, 그쵸? 위에가 코스피 차트고요. 아래가 코스닥 차트입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큰 폭으로 하락을 한 건 아닙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17%, 그리고 코스피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0.69%. 그렇게 큰 폭으로 내린 건 아니에요. 그렇죠? 자, 이게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주식 시장에서 종목군이, 어차피 우린 종목 투자하니까 종목군이 시세를 내기 위해서는요, 시장이 폭락하면 안 됩니다. 폭락은 어떤 거냐? 이런 거, 그리고 뭐 요런 거, 그리고 요런 거, 그리고 요런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시장이요, 올라갈 때도 있고, 그리고 이 올라갈 때도 추세를 살리는지, 이때는 또 뭐 거의 뭐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게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이거는 쭉 내려와서 올라가죠. 이거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이거 기술적 반등이라 그러잖아요. 이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는 이렇게 여기서 하락했었던 부분 보면 하루에 막 10%씩 이렇게 빠지잖아요. 이것도 시장이 이렇게 빠졌을 때 일부분 여기서는 반등이 다 나오는데 여기까지 올라갈 때는 종목군이 다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추세를 유지하는 종목군들만 시세를 계속해서 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져요. 폭락이 나오고 나서 뭐 첫 번째 뭐 하루 이틀 정도의 반등은 전체적으로 종목군들이 다 반등이 나올 수 있지만 이렇게 나오는 이런 구간이 있었을 때는 종목군들의 연동이 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연동이 되는 종목을 찾아야겠죠. 그 종목군들이 뭐예요? 주도주군에 속하는 것. 그리고 이렇게 폭락하기 전에 마지막까지 시세를 유지해 왔었던 것. 즉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종목군들. 그런 종목군들이 시세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보셔야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시장 하락폭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그쵸? 우리 기술만 보면은 잘 못 느끼실 수도 있는데 이걸 보셔야 돼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에코프로 BM으로 보죠. 에코프로 BM. 자, 어떻습니까? 삼성전자 4% 떨어졌어요. 삼성전자가 3%대 하락했다는 건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하이닉스 4.9% 떨어졌습니다. 하이닉스가 4.9% 떨어졌다는 것도 의미하는 바가 크죠. 에코프로비엠도 마찬가지 3.5% 떨어졌어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삼성전자가 3.4%나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0.69%밖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점. 삼성전자가 장악하고 있던 시장 장악력이 지금 시장 가격대 2,500포인트 정도 수준에서는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겁니다. 자, 시장이 폭락했을 때 마지막까지 강세를 보였었던, 가격을 지키고 있었던, 시장 폭락과 연동되지 않았던 종목들까지 폭락할 때는 같이 연동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보세요.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부터 이슈가 있었죠. 두산에너빌리티, 두산과 함께 뭡니까? SMR 관련된 내용들. 이 뭐라고 불러요? AI 에너지. 그렇죠? AI 에너지는 지금 주도하는 쪽이 어디예요? 여기서 나왔었던 체코 원전에 대한 수주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에서 이 산업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겠느냐 이게 중요한데 트럼프의 핵심 정책 중에 하나가 원전 SMR 쪽입니다. 이런 부분도 긍정적인 내용이 될 수 있겠죠. 근데 트럼프가 지금 된 거잖아요. 연초 중간 이때는 트럼프가 될 거라고 예상하기 어려운 구간들이 있었습니다. 뭐 물론 뭐 그런 부분들을 예상할 수 있었겠지만 저는 그런 뭐 이런 뭐 정치적인 건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결과가 나와봐야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면 뭐 압도적인 표 차이를 보이거나 뭐 지지율의 차이를 보이거나 이런 모르겠지만 지금 뭐 그 전에 뭐 올해 초부터 올해 뭐 미국의 선거는 무조건 트럼프가 될 거 이렇게 예상하기는 어려웠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자고요. 우리 기술이 올라가는 상황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체코 원전에 대한 부분만 부각이 됐었던 게 아니라 AI 시대가 도래했고 미국의 전기 부족 사태가 있었고 그래서 한국에서 변압기가 계속해서 큰 폭으로 수출되는 부분들이 있었고 변압기 관련주들이 시세를 계속해서 내왔었고 이런 부분들이 연결이 됐었고 이런 이면에는 AI 시대가 왔는데 전기 부족 사태가 왔고 이 전기 부족 사태에서
해결책은 원전 말고는 대안이 없다. 이런 부분들이 기저에 깔려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뭘까요?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었던 이 상황에서 우리 기술 같은 그렇게 시가총액이 크지도 않은 종목이 가격대를 버텨왔다는 것, 모멘텀에 대한 적용을 받고 있었다고 보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트럼프가 당선이 된 거예요. 그렇죠? 중간중간에 뭐 전환사채 전환 물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주가를 압박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등락은 있었지만, 그렇죠? 가격대는 유지하고 있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큰 폭으로 이렇게 고가, 그쵸? 7월 달부터 이렇게 한 40% 정도 빠지는 그런 구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가격대를 지켜왔다. 이것뿐이 아니라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죠? 두산그룹에서 꼼수를 잘 부리다 보니까 분할합병 관련돼서 노이즈가 있었죠.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당연히 모멘텀에 맞춰서 주가가 계속해서 반등하는 부분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 지금 시장은 바닥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그리고 2차전지 이런 종목군들 있죠. 하이닉스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하락했었던 이유는 트럼프가 관세에 관련된 코멘트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게 하나예요. 관세로 인한 피해를 한국 시장이 받는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5만 원을 깨고 추가적으로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은 극히 희박한 정도가 아니라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삼성전자의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는 성장이 꺾였다 뿐이지 돈을 못 버는 기업이 아니에요. 점차적으로 낮아질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 점차적으로 낮아진 주가의 폭이 아니죠. 그리고 23년도부터 시작해서 하이닉스보다 월등히 낮은 주가 성장세를 보여왔기 때문에 하이닉스보다 상승폭 자체를 보더라도 더 낮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많이 빠졌죠. 그럼 그만큼 돈 버는 것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높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사야 되나? 그게 아니라 삼성전자가 끌어내릴 수 있는, 그래서 아까 전에 시장 관련된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삼성전자가 끌어내릴 수 있는 시장에 대한 등락폭, 이런 부분이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종목 장세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종목 장세는 마지막까지 시세를 지켜왔었던 종목이다. 근데 마지막까지 시세를 지켜왔었던 게 단순히 가격 버티네, 이평선 유지하고 있네, 62평선 안 깼네, 이런 걸로 보는 게 아니라 모멘텀이 있는 종목군들이 시장이 알아서 찾아서 가격을 유지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는 하나 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매수 구간으로 잡아도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 중간에 다 자르고 여기 보시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싸니까 사자,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가 됩니까? 저항, 계속 저항받죠. 그리고 여기서 삼성전자가 7만 원까지 올라간다고 쳐볼게요. 저 7만 원까지 못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반대로 5만 원을 이탈하면서 뭐 완전히 또 박살이 난다? 그렇기도 어려운 거죠.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서 한 번 더 빠졌어요. 왜? 관세 관련된 모멘텀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 전에도 또 빠졌어요. 왜? 실적에 대한 실망 매물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앞으로 나올 악재를 먼저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내용을 딱 뒤집어서 보면 우리 기술을 포함해서 두산에너빌리티, 그리고 최근에는 좀 하락폭이 좀 크지만 바이오, 이런 종목군들로 되는 겁니다. 지금 조선도 마찬가지. 저는 지금 주도주로 보고 있는 게 조선, 바이오, 그리고 원전입니다. 조선하고 원전은 뭡니까? 트럼프 수혜주라고 볼 수 있죠. 요즘에 얘기하죠.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된 종목이라고. 그리고 바이오는 뭡니까? 한국 시장에서 지금 유일하게 성장세가 나올 수 있는 기업이에요. 요즘에 어려운 건 마지막까지 가격이 버텼고 11월 달에 삼성전자 폭락, 그리고 트럼프 인선 과정에서 이런 모멘텀이 발생했기 때문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가격적인 적용도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는 종목 장세가 열릴 수 있다. 그리고 시장에 대한 가격적인 부담 요인도 없다. 그러면 이 기준 잡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매매해야 되는지가 중요하다. 근데 반드시 종목군은 줄여야 돼요. 원전, 우리 기술 무조건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원전을 무조건 해야 돼요. 그러려면 두산에너빌리티 해야 되죠. 우리 기술 해야 되죠. 이 두 가지는 꼭 들어가 있어야 되고, 조선,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그렇죠?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내가 원전 하니까 우리 기술 하나 딱 하고, 지금 많이 빠진 거 하나 하고, 많이 버틴 거 하나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원전은 주도주 확정, 조선도 주도주 확정, 바이오도 주도주 확정이에요. 이 안에서 종목군 내에서 분산 투자를 하는 겁니다. 시장에서 빠지기 시작하잖아요. 추세가 꺾이기 시작하면 이 생각해 보세요. 삼성전자 이거 반등한다 그래도 어떨까요, 이거?
올라오면 매물, 올라오면 매물, 올라오면 매물입니다.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 우리 기술에 대한 실시간 타점이나 그리고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주도주 관련된 종목군들의 실시간 타점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계속 무료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금 드린 이야기를 사전에 먼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보세요. 11월 27일 시장 특이점 발생, 삼성전자 3%, 하이닉스 5% 하락했다. 2차전지 모두 약세, 시장은 보합권. 삼성전자 저가 이탈 안 된다. 트럼프 관세 코멘트가 있어도 마찬가지다. 바이오는 반등, 종목 장세 시작했다. 빠르면 이번 주 바이오 매수 예정이다. 조선주는 지금 매매 중이고 원전도 공략 예정이다. 11월 초반까지 강세였던 종목이 주도주 맞춰 하면 된다. 지금까지 이야기 드렸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쭉 올려서 보시면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가장 먼저 반등했었던 조선주 공략 시작했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려왔죠. 시장 주도주는 바이오, 조선, 원전까지다. 조선주 먼저 매수하기 시작했고 하나오션에 집중, 방산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트레이드 이런 부분, 그리고 반등 확인하고 무조건 매수해야 된다.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고 있죠. 가장 중요한 건 가격에 대한 이해가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모멘텀이 터졌네, 야 폭락하겠네, 상승하겠네, 일시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이어지진 않는다는 거죠. 모멘텀이 유지하고 있을 때는 그렇죠, 등락은 있겠지만 추세는 깨지 않는다. 시장이 아무리 어려운 구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걸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소통방에서 제가 무료로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입장 가능하고요. 제가 입장 링크를 보내드릴 수 있게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거고, 우리 기술 관련돼서는 급등락도 크고 아직까지 시세 구간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이번 주 안에 그쵸, 제가 시세 구간으로 들어가게 되거나 아니면 다음 주 초반 정도면 나올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실시간으로 소통방에서 이야기 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기 입장 방법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제가 이거는 입장 링크를 보내드려야 되니까 그런 겁니다. 자, 그리고 가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어떻게 주도주를 잡아야 되는지 그 부분은요, 여기 우리 기술의 가격 단기 보유 전략입니다. 단기는 2주 안에 수익 전환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요 내용이고요. 2주 안에 수익 전환 시키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부분 중요하겠죠. 왜 그러냐? 자, 어떤 종목이든지 아까 전에 제가 추세 관련된 이야기를 드렸는데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돼요. 그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쵸,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지 제가 정리를 해놨으니까 요 내용 받아가셔서 공부하시면 되고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010-8713-1916으로 우리 기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가격 단기 보유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려운 시장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도 조금씩 다 지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연말, 이제도 연말이지만 이제 12월 달 한 중순 뭐 초반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그리고 1월 달에는 전통적으로 중소형주가 강세인 시장에 옵니다. 그때는 재료가 있는, 시세를 유지하고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튀기 시작할 겁니다. 이런 종목군들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동안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우리 기술 그 안에 그쵸, 주도주 안에 속해 있으니까 반드시 매매를 해야 될 종목 중에 하나고, 조선, 원전, 바이오는 꼭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연말이나 연초에 우리 기술과 함께 어떤 종목을 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4분기가 돼도 시장의 회복세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미증시는 계속해서 좋은데 한국 시장은 어려운 구간이 계속됩니다. 이 가운데서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4분기 그리고 25년 1분기까지 주도할 수 있는 주도주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같이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계속 같이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1분기와 2분기 그리고 1분기부터 3분기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알테오젠과 같은 종목군들 다 제가 매매를 해왔었던 종목군들이고요. 최근까지도 매매를 같이 해오고 있습니다. 자, 저는 가장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죠. 제가 매매하는 내용들을 다 오픈을 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제 계좌 수익률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내는지를 이해하고 파악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내용 보시면 HLB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구간에 매매한 결과 31.9%의 수익 구간 1월 달입니다. 그쵸? 이걸 제가 5월 달까지 매매를 꾸준하게 해왔고 마지막 매매는 6월 달에 끝냈습니다. 하한가 두 방을 피하고 다시 마지막에 그쵸, 20% 정도 수익 구간까지 이 부분들
더 확인시켜 드릴게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여기 5월과 6월 달에 매매한 내용인데 매수 타점을 2번 잡았죠. 그리고 매도를 4번 잡은 결과 33%의 수익 구간 한 군데에서만 이렇게 나온 거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알테오젠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알테오젠 딱 쳐보면 제가 여기 2월과 3월 달, 그리고 5월과 6월 달, 그리고 9월 달까지 매매 구간을 꾸준하게 만들어 왔죠. 여기서 눌림목 구간을 한번 더 준다면 다시 매수 구간을 잡을 예정이지만, 지금은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 주도주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그리고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는가, 그 부분이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요, 이 내용을 모두 수렴하고 있어야 된다. 이 3가지 내용만 갖춰져 있으면 주식시장에서 나 혼자, 나 스스로도 꾸준하게 수익이 나는 주도주를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8월 5일날 시장 폭락이 나왔죠.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감이 불거지면서 시장이 폭락이 나왔는데, 그 시장 폭락 구간 안에서도 가장 강했었던 업종이 뭔가,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은 미래가치가 들어가야 되지만 이건 너무 당연하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미래가치가 좋아지는 부분. 근데 지금까지 실적이 조금 더 좋겠죠. 전 지금 당장의 실적은 그렇게 중요하게 보진 않는데, 이번에 준비해온 종목은 지난 3개년 연속 순수익이 증가했다는 점 주목해서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수급이죠. 그래야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겠죠. 이건 뭐냐? 저점 매집봉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가, 외국인들의 미친 매집이 나오고 있는가, 이런 부분인데, 이 종목이 뭐냐? 제가 이렇게 차트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내용을 간단하게 보셔야 돼요.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봉이 나오는가, 그리고 시장 폭락, 즉 시장보다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가. 여기가 8월 달입니다. 8월 달에 똑같이 폭락이 나왔지만 회복하는 과정에서 빠르게 회복 구간을 만들어냈죠. 제가 종목만 띡 던져 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대로 여기 소통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격대를 잡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제가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시장에서 강한 종목은 제가 모두 참여해서 매매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15에서 30%냐? 구간별로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정확하게 바닥에 잡아서 이쪽에서 팔고 나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해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 자, 그러면 이 내용이 1분기와 2분기는 HLB, 1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알테오젠, 그리고 4분기부터 25년 1분기까지, 그렇죠? 이 종목을 준비해 왔으니까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내용은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소통방 초대와 함께 4분기 주도주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꾸준하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주도주 내용을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되고, 이 주도주를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충분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허황되게 50%, 100% 이런 식으로 이야기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꾸준하게 내가 실현시켜 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소통방에서도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이 종목 딱 받아가셔서 한번 경험해 보시면 완벽하게 주도주 매매만 하실 수 있을 거니까, 이 내용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초대와 함께 주도주를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점이나 그런 부분까지 함께 제가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충분한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